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계획들 세우셨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커리어적으로 건강 면에서 다양한 새해 계획을 고민하실 텐데 제가 이제 건강 파트에서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좀 시크릿인데 이걸 알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실천하고 지난 1년간 거의 병원에 갈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감염이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감기도 거의 안 걸렸고, 제가 감기 환자를 보는 의사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걸렸고, 또 배탈도 한 번도 안 나고. 사실 제가 10대, 20대 때는 소화불량, 배탈을 달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됐는지, 그게 오늘 이 명언 속에 있습니다. 사실 건강에 관심이 생기시면요 1, 2주 내에 아니면 한 달 내에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뭔가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고 아니면 하다 보니까 몸이 더 안 좋아져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의 한 달, 1년은 과대평가예요. 뭐든 바뀔 수 있고 이거를 뭔가 해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바꿔버리려고 하시는데 결국 실패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저 포함 10년은 되게 가소평가예요. 10년 뒤에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명언은 자기계발 분야의 해외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인생과 돈에 대해서 1년은 과대평가한다. 1년 내에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년 뒤에 내가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가 않는다. 근데 이게요 건강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지 말자 이거를 맨 위에 써놨고요. 건강을 그러면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인데, 건강은 정말 코끼리랑 딱 이게 비유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속담 중에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다 하는 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건강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라면 매체를 통해서 건강 정보를 듣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장기의 전문가, 명의분들이 나와서 간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면 와, 간만 건강하면 거의 건강은 최고치에 이를 것 같아서 이거를 따라 하시고요. 또 어떤 영양 전문가가 나와서 당근, 양배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만 실천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 특히 운동 전문가분들은 운동을 하고 근육이 커지면 그냥 거의 모든 만병통치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사실 연구에는 그렇거든요. 연구는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안 그래요. 왜냐면 사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소위 저질 체력이었을 때 20대 때 뭔가 소화불량이 있고 그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의사가 아니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취업하면 다 해결될 문제다, 신경성이다, 스트레스다, 체력의 그릇을 키워봐라, 근력운동 해라, 요가도 해봐라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약간 신경성이라는 말에 좀 반감이 좀 있었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어? 라는 그런 반감 말이에요. 그렇지만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헬스장에 가서 그 PT 선생님 시키는 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알아눕고 더 저질 체력이 되고 그 PT는 못 가고 이런 악순환의 그 고리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제 PT도 받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숲을 보는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어떤 특정 전문가는 그 이야기만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큰 지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 전문가가 이렇게 큰 지도에 아주 작은 이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안목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서 중요한 요소, 흔히 알려져 있는 요소, 보통은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죠. 영양, 운동, 거기에 최근에 이제 수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이 또 그냥 딱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영양에는 뭘 안 하는 게 좋은 게 있고 뭘 더 하는 게 좋은 게 있죠. 종류에 따라서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천천히 식사를 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요 당근이 건강에 정말 좋아요, 당근은 눈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당근만 매일 드신다고 그 눈이 좋아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관점을 갖는 것, 그 아주 디테일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빅픽처를 말씀드려요. 운동. 어떤 분은 수영을 하면 모든 게 달라지고 어떤 분은 슬로우 조깅을 해보라고 해요. 또 어떤 분은 마라톤에 도전해보라고 하고 요즘 러닝 크루들이 많으시니까요. 근데 그 전문가들은 달리기만 하면 인생이 다 바뀌어. 심지어 건강뿐만 아니라 막 성공까지 해. 일도 잘 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막 무릎이 아파. 그래서 그 러너들 보시면 무릎에 뭐 하나씩 다 차고 있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종류가 있고 나한테 맞는 강도가 있고 나한테 맞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나한테는 어느 정도가 맞는지 이 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 감을 기르는 건 제가 26년도에 또 하나씩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수면은 사실 어떤 분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요. 누가 그러냐면 리듬이 붕괴된 분들. 그러니까 낮에는 피곤하고요. 밤에는 오히려 말똥말똥한 그런 분들은 기상시간에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교감신경이 과활성화,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난다고 수면의 질이나 건강 상태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입면 시간을 당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또 어떤 수면 전문가분들은 억지로 누워있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교감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11시 전에 눕는 게 매우 중요해요. 부교감을 항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입면 시간, 기상 시간, 그리고 물론 질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푹 자느냐. 그래서 수면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종종 해드리니까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빅피처는 그래서 요 3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모든 게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더 좋은 식사를 하고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 전에 밑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영양과 운동 전에 수면이 훨씬 중요하고요. 수면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얕은 호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어깨가 좀 굽어 있죠. 이런 분들은 들숨도 잘 안 되고 날숨도 잘 안 돼요. 날숨을 하는데 한숨만 그냥 쉬는 정도. 그런데 한숨을 쉬고 얕은 호흡을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숨을 쉴 때 코로 들이마시면서 어깨 그리고 갈비뼈 사이 등 여기 모든 관절에 그리고 이 겨드랑이 팔꿈치까지요. 모든 관절에 공기가 차는 느낌으로 들숨이 훈련이 돼야 돼요. 약간 이렇게 뭔가 뜨는 느낌으로 들숨과 날숨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고요. 사실 들숨만 잘하셔도 어느 정도 굽은 어깨가 펴져요. 우리가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또 어떤 분은 날숨을 2배 이상 길게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은 오히려 들숨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 타입에 대해서 이제 제가 26년도에 차례대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정렬을 맞추는 거죠. 사실 목이 정렬만 잘 맞아도 두통이 없고 이 미주신경이 안정화되면서 소화도 잘 돼요. 많은 분들이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좋다고 하는데 나는 바른 자세를 하면 할수록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더 아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자세를 잡고 정렬을 잡아가는 과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의외로 우리나라 분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근원에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연결은요, 나와 바깥 세상의 연결이 있고 나와 나 자신의 연결이 있습니다. 보통 서양의학, 서양심리학에서는 타인과의 연결이 매우 중요한 걸로 이야기를 해요. 남편과의 좋은 관계, 자녀와의 좋은 관계. 근데 이게요, 제가 환자 교육을 하면서 해봤더니 안 돼요. 한국은 안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이 질병의 근원이 고부 갈등이나 강압적인 남편이나 아니면 그 자녀의 양육 스트레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마음이 힐링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게 잘 안 되거나 또 혼자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매번 다른 타인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 그 자연은 숲이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반려견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신과의 존재죠. 예를 들어 크리스찬인 분들은 하나님과의 연결, 또 불교를 믿는 경우에는 부처님과의 연결, 이런 것들로 몸과 마음의 건강 목적으로 이제 신앙을 갖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에는 타인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내 자신과의 연결도 있어요. 내 안에 조금 더 성숙한 나와 미숙한 내가 연결되는, 저는 보통 아주 힘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 종교를 가지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종교가 없는 상태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종교를 가져봐야지, 나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되어 봐야지, 이러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단계적으로 나 자신과의 연결을 연습하고 자연과의 연결,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것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거, 나를 읽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에 보통은 감정을 생각하세요. 감정은 내가 오늘 짜증났어, 화가 난다,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건데요. 사실 감정은 되게 왜곡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잠이 부족한 날은 예민도가 올라가서 짜증이 더 많이 나고 더 불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감정, 뭐 많은 분들이 감정을 읽어야 된다, 정서 지능이 높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감정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럼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읽는 연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원초적인 원래의 의미인 감각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각이 뭐예요? 두근두근 아니면 찌릿찌릿. 이 감각은요, 실체가 있어요. 신체 부위, 그리고 질감, 강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슴 부위가 쥐어짜 만약에 10점 만점이면 한 7점 정도? 이렇게 실체가 있어요. 이건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알아차리는 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고요, 어떤 분은 설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감각은 원본이고 위치, 질감, 강도가 있기 때문에 감각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요 설명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감각을 어떻게 내가 인지하고 감각 일기를 쓰냐, 거기서 그 감각으로부터 내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 이거 왜 이런 감정 같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보통 그 상위 단계가 생각이죠.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가슴이 두근두근 아니면 쥐어짠다 할 때 어떤 분은 불안하다, 어떤 분은 설렌다. 그럼 생각은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나는 망했다,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각은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고요, 생각은 우리의 뇌에서, 변형계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해석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뇌는 사실 모든 신호가 구석기 시대의 뇌의 그대로 신호를 받아들여요. 그 호랑이를 만났을 때 그 긴장감, 그런 걸로 돌아가고 있고, 몸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뇌보다 우리 몸이 훨씬 진화되고 똑똑해요. 제대로 된 정보, 감각 정보를 올려주고, 거기서 내가 감정을 읽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파국적으로 되지 않게 본인이 알아차리고 컨트롤하고, 그 다음 이거 연결, 수면, 호흡, 자세, 영양, 운동, 이런 습관을 통해서 감각을 강도를 줄이거나 질감을 바꾸거나 하면서 내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저는 물론 육체 건강을 이야기하지만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할까요? 육체 건강이 더 중요할까요? 25살 이전은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고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40 넘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쥐야 짜서 사는 인생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운동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너무 막 견디면서 열심히 하실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여름에 뭐하러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하세요. 그럼 건강에도 해로워요. 이 쥐어짜는 게 나중에 다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살살 하셔도 됩니다. 겨울에 뭐하러 막 추운 데서 막 견디세요. 그 견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특히 44세 이후에, 44세 이후에는 뭔가 노화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내가 44세 이상이다 그러면 몸을 다독여야 돼. 살살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몸에서 오는 감각을 잘 읽고 그걸로부터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고, 이 감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연결, 수면, 호흡 자세, 영양, 운동을 컨트롤해 나간다. 그러면서 내 감각이 바뀌는 걸로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2026년도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요. 이게 1년 내에 다 바뀔 필요 없어요. 우리는 10년 뒤를 생각해서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숲을 보는 이야기,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너무 왜곡된 정보에 나를 임상시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얼리 어댑터가 안 되는 거 좀 물러나서 간도 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균형 있게 좋다고 해서 막 따라가지 마시고 나쁘다고 해서 막 진짜 또 아예 안 하시고 이러지 마시고 골고루 하다 보면요, 때가 되면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이전 영상은 감각일기를 써보자고 했죠. 그 다음은 이 항목들에서 내가 어떤 거를 고칠 수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 몸이 뭔가 큰 병은 없는데 여기저기 불편한 고장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크게 제가 진료실에서 보니까 한 6가지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 타입별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